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브릭 유저 관리 두 번째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저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델리게이티드,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리고 세 번째로 체인 코드 레벨에서 유저 관리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진 서비스를 구성하느냐,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에 가깝다 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이나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린 게 이제 델리게이티드 모델. 그래서 패브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밸런스 트랜스퍼 모델이다. 그래서 밸런스 트랜스퍼 모델은 서버가 유저의 키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랑 소통할 때에는 레거시 모델처럼 뭐 토큰 등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서버는 그 토큰을 가지고 유저를 인식해서 키를 이제 DB나 키 파일 시스템에서 꺼내 와서 패브릭에다가 뭐 트랜잭션 던질 때 사인해서 던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서버가 이제 뭐 키를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뭐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완전한 뭐 디센트럴라이즈드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는 완벽하게 탈중앙화 모델로 가보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서버가 완전 배제되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엔드포인트에는 패브릭이 있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키가 안드로이드, iOS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직접 들고 있는 모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건 뭐냐면, 아직 패브릭이 모바일 쪽의 지원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패브릭 라이브러리 중에서 자바 SDK가 있고 고랭이 있고 노드.js가 있는데, 자바도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는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그리고 iOS 라이브러리는 공식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을 사용하시려면 패브릭의 튜토리얼 중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오프라인에서 이제 트랜잭션 사이닝을 하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제 오픈SSL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해가지고 트랜잭션에 사인하고 패브릭에 보내는 어떤 그런 플로우들을 직접 라이브러리들을 지금 만드셔서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구현이 좀 이렇게 쉬운 단계는 아니다. 이제 뭐 서버에서 작업하는 것만큼 쉬운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패브릭의 어떤 멤버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 키 또한 처음 패브릭 CA를 통해 생성을 해야 하고요. 처음에 이제 패브릭 CA를 통해서 키를 발급받고,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 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크립토 스토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적용해 주는 뭐 아니 인클레이브 등에 저장을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되겠죠. 단점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탈중앙을 구현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SDK 레벨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패브릭에 있는 오더러라든지 피어 같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패브릭, 오더러, 피어. 이런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플로우를 클라이언트 단에서 직접 다 핸들링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피어가 여러 개 있는데, 피어한테 직접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 프로포저를 던지고 받아오고, 그걸 직접 모아가지고 오더러한테 던져줘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서버에서 하는 거는 얘네들 서버랑 패브릭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서로 간의 소통이 빠를 가능성이 높은데, 안드로이드 iOS 클라이언트 단에서 패브릭과 다이렉트로 붙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단은 뭐 모바일이기 때문에 얘가 뭐 LTE로 붙는다 하더라도 서버랑 붙을 때 굉장히 보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여기 앞에 다이렉트로 붙기보다는 바이패스하는 서버가 하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패브릭하고 자기가 직접 피어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더러랑도 클라이언트가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에러가 생기면 에러 처리도 클라이언트 단에서 직접 해야 되고, 이런 레이턴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패브릭에서는 직접적으로 쉽지는 않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패브릭에서 유저 모델이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 체인 코드 레벨에서 유저를 관리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체인 코드에서 관리한다는 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체인 코드 안에서 새로운 PKI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패브릭에서는 SHP-256R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연동이 안 되는 타원곡선을 쓰고 있는데, 그런 PKI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하고 연동이 되는 같은 계열의 알고리즘을 쓰겠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PKI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 패브릭 CA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패브릭 CA 뭐 직접 이제 체인 코드 랩에서 만든 거니까 패브릭 CA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일종의 어떤 새로운 PKI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탈중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냐면, 일단은 블록체인 씬에서 이제 가장 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드는 작업 중 하나가 크립토 연산이에요. 이제 특히 사인하고 그 사인을 베리파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은데, 이런 오버헤드를 체인 코드 레벨에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체인 코드 레벨에서 유저를 관리하는 거에 어떤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구조 모두 뭐 전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만드시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에 맞추셔서 어떤 식의 아키텍처를 가져가실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TPS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만드셔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저 관리에 더불어서 이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자산 관리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산 관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UTXO 모델이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어카운트 모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델은 어카운트 모델에 가깝죠. 기존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얘기할 때 뭐 일단 어카운트 모델 같은 경우도 제일 쉬우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출석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이름 회원 명단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박혀 있어서 회원 명단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리고 회원 이름에다가 이름에 가진 소유한 자산을 표시한다. 이게 이제 어카운트 모델의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0x로 시작한 0x 블라블라블라가 뭐 어떤 이더리움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ERC20 같은 경우에도 그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어카운트가 특정 주소가 얼마만큼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키 밸류 DB를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UTXO 모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자산이 있고 자산에다가 자신의 이름표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표를 부착한다. 이름표를 부착한다는 거는 결국 뭘 부착하는 거냐면은 이제 퍼블릭 키라고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뭐라고 하죠? 스크립트 퍼키라고 하나요? 스크립트 퍼키? 네, 그냥 퍼블릭 키라고 할게요. 퍼블릭 키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사용할 때에는 이 퍼블릭 키로 만들어진 이름표를 내가 자물쇠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다가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이 자산은 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모델이 되게 다른데 어카운트 모델은 회원이 이제 DB에 적혀 있고 그 회원에다가 내 자산을 써주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UTXO 모델 같은 경우는 자산이 먼저 있고 그 자산에다가 이제 끝에다가 퍼블릭 키를 달고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이 자산을 사용하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특이점은 뭐냐면 이제 패브릭에서 이제 아무래도 키밸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하기 좋은데,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키의 밸류를 여러 번 고치기 어려워서 어카운트 모델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토큰 시스템이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속하고요. 그래서 팹 토큰이라고 이제 패브릭에서 만든
이 토큰 시스템이 있는데 팹 토큰은 UTXO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IBM에서는 이 팹 토큰을 UTXO 모델로 만들어서 이 패브릭에서 이 팹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프루버 같은 시스템도 있고 조금 더 이 패브릭을 자체적으로 뭐 확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팹 토큰이 체인 코드 레벨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패브릭 그냥 고랭 소스 레벨에서 이제 어떤 아키텍처 자체를 좀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토큰 모델을 패브릭에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팹 토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리드닥에 보면은 커맨드 같은 것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UTXO 모델보다는 이제 이더리움 모델이 좀 친숙하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유저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리기 전에, 특히 이제 패브릭 레벨에서 뭐 체인 코드 아키텍처를 그리기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패브릭 강의나 패브릭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많이 있지 않지만 외국에 있는 것들 보면은 패브릭을 노드를 어떻게 셋업하고 거기에 뭐 채널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어떤 플랫폼 레벨이고 플랫폼 노드 세팅하는 그냥 AWS의 뭐 EC2 컴퓨터 만드는 레벨이고 그 위에 서비스 레벨 만들 때는 이런 체인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유저 세팅하고 자산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또 새로운 레벨로 중요한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처음부터 잘 하고 패브릭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패브릭을 사용할 때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회사들은 사실 오픈소스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오픈소스보다는 책임자가 없는 뭐 돈을 내지 않는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어떤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 이런 오픈소스보다는 뭐 IBM 같은 이름 있는 회사가 해주는 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패브릭을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패브릭 시작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사용하기 어려워서 서비스 레벨로 갔을 때 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깊게 고민한 다음에 플랫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간단한 서비스 아키텍처를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